안녕하세요. 채널의 노년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70에서 75세에 이르러서도 이 8가지를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70고래에 세월을 흘려보내며 오래 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장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70에 도달했을 때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예수는 큰 전환점이며 이르는 더 많은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70에서 75세에도 이 8가지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첫째, 몸이 건강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 마을에는 날씬한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부부는 거의 70년을 함께 살며 5명의 아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증손자들도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 노부부는 마을 중앙에 있는 3칸짜리 낡은 집에 살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필요한 밀가루만 보내주면 충분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들들에게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부부 중 할아버지 한 분이 큰 병을 앓았지만 5명의 아들이 치료비를 분담해 부담이 줄었습니다. 노부부는 하루 3끼 외에는 신경 써야 할 일이 없습니다. 가게 물품은 아들들이 공급해주고 그들은 단지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겨울에는 집 앞에서 양을 돌보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90세가 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에서 고생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매우 존경하며 그들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노년에는 건강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래 살고 자녀들이 효도하며 스스로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노년에는 자신을 잘 돌보고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것. 한 영상에서 이런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손에는 두유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두유 한 봉지조차 들게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치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을 함께하는 것은 복이다.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은 100년의 수양으로 얻는 복이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여전히 함께하고 원래의 배우자라면 더 행복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신이 맑고 타인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는 상태. 박 선생님은 올해 75세입니다. 얼마 전 그는 슈퍼마켓 앞에서 한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성은 박 선생님에게 무료로 세제를 주고 계란 2개를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에 참여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계란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가려던 참이었고 무료로 계란을 받을 수 있다니 괜찮겠다 싶어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버스에는 이미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그들은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수기 판매 회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1시간 넘게 강연을 들려주고 그 후에 번호표를 배부한다며 사람들이 줄을 서게 했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번호를 받으면 할인된 가격으로 정수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기 한 대의 가격은 3,999원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번호를 받으려 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번호를 받았으나 가격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속임수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그를 집까지 동행해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반드시 버스를 타고 돌아가겠다고 고집했고 결국 직원과 30분 동안 협상한 끝에 버스를 함께 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번호를 받은 다른 노인들은 거의 4,000원을 주고 정수기를 구입했습니다. 요즘 많은 상인들이 노인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으며 다양한 속임수와 약간의 혜택을 미끼로 비싼 물건을 구매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실용적이지 않은 기계나 건강보조제를 구입하거나 심지어 투자 사기에 속아 많은 돈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일부러 어리숙한 척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이 맑고 타인의 속임수를 분별하며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넷째, 돈이 충분해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것. 박 아주머니는 국영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매달 5,000원의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 후 몇 년 동안은 몸이 건강했기에 사립유치원에서 청소 일을 하며 매달 3,000원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70살이 되었을 때는 매달 받는 퇴직금 외에도 30만 원의 노후 자금을 모아두었습니다. 박 아주머니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돈이 있었고 자신 소유의 집과 연금, 의료보험, 그리고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유지되는 한 딸과 사위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외손자에게 옷이나 선물을 사주고 공원에 가거나 집에서 하루 세 끼를 스스로 챙기며 작은 반려견과 함께 평온한 삶을 보냈습니다. 사람은 돈이 남아도 걱정이 없지만 건강할 때 돈이 다 떨어지면 곤란해집니다. 노년의 퇴직금이 있고 적당한 저축이 있다면 자녀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살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필요한 경우 함께 부담을 나눌 수 있다면 가정의 화합에도 더 도움이 되고 노년을 품위 있고 자존심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들과 큰 갈등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것. 75살의 한 노인이 한겨울 밤에 홀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구조하고 나서야 아들과 싸운 뒤 집을 나와 길을 잃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가족에게 연락했을 때 1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의 아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노인을 꾸짖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집안에서 독단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고집이 세어 가족들과의 갈등이 잦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도 그의 성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 선생님은 점점 더 고집을 부리며 아들과 소통하기 어려워졌고 생활 속 작은 일들로 인해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결국 그의 막내 아들만이 그를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고집 센 성격 때문에 그의 큰딸은 이미 그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이익과 가치는 일시적일 뿐이며 안정된 감정적 가치를 제공해야만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자녀들의 인생을 이해하고 놓아주어야 하며 그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소통을 유지해야만 자녀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외출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 많은 노인들이 일정 나이에 이르면 혼자 외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에 대비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노인들은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구매하고 생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한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몰라 휴대폰 결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지 못합니다. 생활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할 줄 모르는 노인들은 매번 자녀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노인의 뇌는 원래 점차 퇴화되지만 책을 읽고 뇌를 많이 사용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뇌의 활력과 청명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노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취미도 있고 생활이 지루하지 않은 것. 현재 많은 70대에서 80대의 노인들은 신체 활동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취미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노쇠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취미를 가진 노인들은 그들의 노년 생활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이 70세 이후에 창작 활동을 시작하여 책을 출판하고 일부 노인들은 80세에 전시회를 열어 그들의 예술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고전에서 말하길 사람은 독특한 매력이 없으면 상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적절한 취미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일상을 더 다채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면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신경 쓰지 않는 것.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할머니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늘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를 짚고 단지 내 벤치에 앉아 계십니다. 다른 노인들이 모여 자녀의 불효를 탓하거나 퇴직금이 적다고 불평할 때 그녀는 결코 그런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며 손자는 그녀를 매우 공경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녀의 너그럽고 평온한 마음 덕분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고 고상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성격이 크게 변할 수 있지만 마음을 넓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70이 넘은 나이는 예전처럼 그렇게 늙은 나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건강의식의 증대 덕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들은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더욱 신중하고 자제하며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0이 넘은 나이는 이미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을 더 잘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70에서 75세에도 위의 8가지를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풍부하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노인들은 신체 건강과 상관없이 꼭 피해야 할 4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장 선생님은 퇴직 후 한가로운 노년을 즐기려고 했지만 어느 날의 사건을 통해 노인들에게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햇빛이 밝은 주말이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오랜 친구와 함께 새로 발견한 낚시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니 그곳은 사람이 전혀 없었고 강물도 깊어 보였습니다. 안전해 보이지 않았지만 친구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어서 장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앉은 자리의 흙이 너무 부드러워졌고 의자가 미끄러지면서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장 선생님은 수영을 할 줄 알아 목숨을 구했습니다. 강물에 빠지는 순간 그의 가슴은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장 선생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4가지 장소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기원, 체스방입니다. 많은 퇴직한 노인들이 기원을 좋아하고 기원은 그들의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기원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퇴직 후 더 이상 큰 수입이 없으며 오직 퇴직금과 오랜 세월 모은 노후 자금이 유일한 경제적 원천입니다. 이 돈은 일상생활 비용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인맥 관리에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원에 자주 다니면 도박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시적인 자극과 헛된 희망에 휘말려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저 작은 돈으로 즐길 뿐이야. 아무런 해도 없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도박꾼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체스나 카드 게임으로 재산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점점 더 많은 돈을 잃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체스나 카드 게임은 확률 게임일 뿐이며 승패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노인들의 위험 감수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큰 돈을 잃게 되면 경제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은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잃게 된다면 그 실망감과 후회는 얼마나 클까요? 게다가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배우자나 자녀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마저 긴장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끄러운 유흥시설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춤추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KTV나 댄스홀 같은 시끄러운 유흥시설을 자주 찾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일 수 있지만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치안이 좋지 않거나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어두운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먼저 신체적인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넘어지면 뼈가 약한 노인들은 쉽게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넘어질 때 단단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되면 더욱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는 사기꾼들에게 소가 물건을 강매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는 노인들을 겨냥한 판매원이 있어 노인들에게 물건을 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반응이 늦어 쉽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장소의 공기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공기 중에 매캐한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노인들의 폐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연기와 술 냄새는 호흡기를 자극하여 기침이나 천식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붐비는 시장입니다. 노인들은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슈퍼마켓보다 야채, 과일, 고기 등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을 자주 찾습니다.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며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런 환경에서 걷기 어려워지며 바쁜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밀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상점 사이의 통로는 좁으며 장애물이 많아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신체적인 위험 외에도 시끄러운 환경은 노인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음은 노인들을 불안하고 짜증나게 하여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노인들은 물건을 살 때 상인들과 몇 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결국 화가 나서 혈압이 오르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위험 관광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인들이 산에 오르는 것이 이슈가 되었고 관련 뉴스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여행을 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전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관광지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산악 지역은 길이 험하고 안전시설과 구조 보장이 부족합니다. 가파른 산세와 복잡한 지형은 몸의 유연성과 체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등반 중에 체력이 떨어지거나 발걸음이 불안정해져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영을 좋아하는 노인들도 알려지지 않은 해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역은 역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해수의 압력, 온도 변화, 예측할 수 없는 물살 등은 신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신체 기능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체적 불편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잠수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밀려온 파도에 휩쓸려 결국 실종되었습니다. 구조대가 오랜 시간 수색했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매우 후회했습니다. 유해를 찾을 수 없어 할아버지를 위한 의관총을 세우고 그리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네 가지 장소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험자의 조언이며 또한 현명한 노년 생활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런 장소를 피하는 것은 노인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조용하고 편안하며 질 높은 노년을 즐기기 위함입니다. 노인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책임이자 가족을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직접 모셔야 할까요? 아니면 요양원에 보내야 할까요? 두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 중 하나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게 간단할까요? 특히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녀가 불효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과거 세대는 효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부모님을 위해 희생했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며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요양원에 가거나 간병인을 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직접 돌볼 건가요? 아니면 요양원에 보내실 건가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아래 두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김 씨입니다. 올해 50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올해 80이 넘으셨고 두 분 다 나이가 비슷해 보이며 이제 돌봐드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 나이에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와 제 형제는 신중히 고민한 끝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고 자립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고향에서 두 분이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했고 바쁠 때는 돈을 보내드려 잘 먹고 잘 지내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암에 걸린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까지는 제 아내와 제 동생의 아내가 사이가 좋았고 함께 쇼핑도 자주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에 걸려 돌봐야 할 때 제 동생의 아내는 불만을 갖고 돌보기를 꺼렸습니다. 제 아내는 강인한 사람은 아니지만 절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참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봄이 필요했을 때 아내도 마지못해 동의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가정을 위해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다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제 동생의 아내가 함께 아버지를 돌보고 저는 동생과 함께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의 아내는 마작을 좋아해 자주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아내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내와 동생의 아내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동생의 아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며 온종일 놀러 다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며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다고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반면 동생의 아내는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우리, 즉 마지와 맏며느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모든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짜증이 났고 결국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는구나. 너는 자신만의 생각도 없고 부모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는구나. 만약 부모님 두 분의 약값과 치료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면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복용하시는 약은 매우 비쌌고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생활해야 하는데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다 보니 정말 힘에 부쳤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여자는 매일 이 문제로 싸우고 이웃들은 마치 TV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어하며 지켜봤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것도 방법이 아니니 부모님을 돌볼 사람은 있어야 하고 우리도 부담이 크니 어쩔 수 없다. 고심 끝에 우리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두 여자가 싸울 이유도 없어지고 가정도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부모님도 잘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전문 간호사의 돌봄을 받으신 후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동생 가족 간의 관계도 점차 나아졌고 예전처럼 많은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김 아주머니 52살. 저는 차라리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불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니 딸의 집에서 모셔야 하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양원에 보내냐고 말이죠. 사실 제 상황을 겪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저는 집안의 외동딸이고 제 남편도 외아들입니다. 결혼 후 우리는 따로 나와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도시에 살면서 몇 년 동안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명의 부모님이 한 집에 사니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았고 방이 좁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들 2명이 있는데 언젠가는 결혼도 시켜야 하고 집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 아들에게 각각 집 한 채씩 마련해 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만 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을 모두 모시면 불가능해집니다. 집이 좁고 사람도 많아지니 너무 답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전에 저희 집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4분이 함께 있으면 항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항상 난처했습니다. 특히 제 장모님은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었고 제 어머니가 늦잠을 자면 옆에서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워서 지금은 자주 기침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에 계실 때 최대한 조심하셨지만 장모님은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시며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부모님들이 더 나이 드시고 자립할 수 없게 되면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2 사람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각자 집에서 생활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찾아뵙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저축해 놓은 돈이 있으니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편하고 부모님들도 전문적인 관리와 돌봄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 인력이 있어 부모님들도 편안히 지내실 수 있고 저희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하시다면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함께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